반갑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수신결 업문에 차신불량 금생도 하면 이 몸을 이 생에 제도하지 못하면은 갱대하생 도차시리요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구가 우리 교단의 성가 98장의 내용과 이제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배우는 이 고전은 항상 이렇게 오늘의 사회에 이것이 우리 교단에 와서 문화적으로 음악을 통해서 성화됐잖아요. 이 지금 문구가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다가 지금 이제 시간이 돼서 마쳤는데요. 서울대 윤희영 교수가 종교 발달의 3단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의 종교가 탄생돼 가지고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친다. 이 종교학자하고 우리나라에서 종교학자로서는 석학입니다. 윤희영 교수라는 분이요. 근데 이분이 종교 발달의 3단계를 첫째 단계는 창교기다. 창교. 그래서 종교를 창조하는 것이죠. 만드는 그런 이제 기다. 그것은 교조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기존 질서와 윤리와 사상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상과 이념을 제시하는 그런 시기를 창교기다. 이제 그렇게 윤희영 교수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종교가 발달하자면 두 번째 단계는 제도 정착기다. 예, 제도 정착기. 그래서 이념과 사상이, 종교가 지향하는 이념과 사상이 제도를 통해서 종교 자체 내에서 이게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로 그것이 성화되는 것이죠. 이념과 사상이 종교가 지향하는 제도로 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이 지향하는 대종사님께서 내주신 새로운 사상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 가면서 마무리가 돼 갔다. 지금 이제 그렇게 윤희영 교수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 정착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면 어떤 점이 제도 정착기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지금 수의단이 있죠. 수의단의 구성을 보면은 재가와 출가가 같이 들어있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들어있죠. 이런 제도는 종교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걸 알으셔야 돼요. 특히 여성교역자가 종교가 지향하는 최고 결의기관에 여성교역자가 들어간 것이거든요. 또 여성교역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제가들도 남녀를 불문하고 제가들도 남자, 여자 같이 들어가 있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엄청난 새로운 사상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도적으로 말입니다. 원불교가 지향하는 평등 사상,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 남자와 여자도 평등하고 재가와 출가도 평등하다. 이것이 말로만 평등하다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제도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이 실제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증명된 것이 지금 우리 교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의단 제도 같은 것은 이거는 완전히 말이죠. 참 대종사님의 이념과 사상이 제도적으로 정착돼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정착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윤행 교수가 문화 창조기에 미진입한 교단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종교 발달의 제 3단계는 문화 창조기예요. 문화를 창조하는 게다. 그래서 이제 이 문화 창조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제시하신 이념과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념과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념과 사상만 돼버리면 안 돼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게 아직도 지금 한 단계 더 발전할 과제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념과 사상이 뭐로 지금 정착돼 가야 되는가 하면 문화로 정착돼 가야 돼요. 문화로요. 그래서 이 문화로 정착이 돼야지만이 이념과 사상이 문화화해야 된다. 문화화해야 된다. 반드시 문화로 이것이 정착이 돼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념과 사상은 사실은 이건 이론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문화로 이것이 정착이 되면 이건 뭔가 하면 생활에 활용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생활에 이 문화로 나타나면은요. 그래서 이념과 사상이 이론적이고 이런 그 이론에 거쳐 있으면은 아직도 종교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가 지향하는 이념과 사상은 반드시 뭐로 정착돼야 되는가 하면 문화로 정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로 정착되면은 문화는 뭔가 하면요 사람들의 일상 생활이거든요. 이 생활이다. 그래서 그 생활을 통해 가지고 문화로 정착되면은 대종사님의 이념과 사상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거를 실천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런 문화 창조기가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그 종교가 완성되는 거다. 이제 윤행 교수는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문화 창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요. 불교의 가람. 이 가람 배치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가람, 절. 절에 제일 처음에 건축되는 절이 뭡니까? 제일 입구에 일주문이죠. 예. 일주문. 가람 배치를 한번 봅시다. 그럼 일주문. 자, 일주문 들어가고 나서는 다음에 또 나오는 거 있는데 뭡니까? 천왕문. 예. 여기까지를 제가 전에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욕계. 예. 욕계예요. 욕계. 일주문에서 천왕문까지. 그래서 이 천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부처님과 보살들을 말입니다. 이 천왕이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왕문에 가면은 천왕이 몇 천왕입니까? 4천왕이죠. 예. 4가지 천왕이거든요. 그러면 4가지 천왕은 뭐냐?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왕들이 보면은 뱀도 잡아가지고 이러고 있고 뭐 이렇게 발로 누르고 있고 이러죠. 이게 뭔가 하면요. 모든 사마악취들이나 이런 것들은 말입니다. 천왕은 말이죠. 부처님을 호위하기 위해서 이 천왕은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해가지고요. 모든 사기 악기들을 다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받드는 것이거든. 그런 뜻이 이 천왕문에 있는 거거든요. 이 문화적으로 이렇게 창조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이걸 지나고 나면은 이걸 이제 욕계라 그랬는데 천왕문 지나고 나서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불이문. 이제 불이문. 그래서 천왕문에서 불이문까지의 이거를 뭐라고 한 거면 욕계 다음에 뭡니까? 색계. 예.
셋개의 가람 배치다 이 말이죠. 셋개의 가람 배치. 자, 그래서 분임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대웅전이죠. 예. 대웅전이죠. 그래서 이건 셋개고 이것은 불임문에서 대웅전까지는 뭡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무색개. 예. 이제 확실히 유식해졌어요, 모두요. 이게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이게 이제 여것은 욕개고요. 일조문에서 천왕까지는 욕개고 천왕문에서 어디냐? 불임문 어디 있어요? 불임문까지를 무색개, 색개라 그랬, 욕개, 색개라 그랬죠. 이 색개의 공간에 가람 배치가 말이죠. 색개의 공간에 스님들이 기거하는 모든 가람들이 여기에 색개에 배치되어 있어요. 스님들이 생활하는 거. 자, 공양간도 거기 있고요. 선방도 거기 있고요. 강원도 거기 있고요. 예. 모든 스님들의 생활하는 공간이 어디 공간에 배치되는가 하면 색개의 공간에 배치된다 이 말이죠. 이건 못 올라갑니다. 절대로요. 스님들의 공간은 못 올라가요. 여기는 누구만 올라가느냐? 부처님만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말입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가람 배치. 자, 이렇게. 자, 이런 데다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저 강원도 있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이 색개의 공간에 이제 배치가 되는데 이 왜 그런가 하면 스님들은요, 출가를 했기 때문에 스님들은 유성 출가가 아니라 출가했잖아요. 출가를 했기 때문에 욕계는 이미 벗어났어요. 그래서 색계까지는 스님들은 차를 타고 들어가요. 근데 절대로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차 타고 스님들도 못 들어가요. 스님도 못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요, 스님들은 차 타고 들어가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여기까지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요, 출가를 안 했기 때문에. 색계에 들어갈 자격이, 색계에 차를 타고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직 색계에 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누가 가지느냐? 출가한 스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님과 일반 그 신도들을 이렇게 차별해서 구별했다 이 말이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은 천황 다음에 뭐 총리 아닙니까? 총리가 한국에 왔어요. 와갖고 불국사를 방문하고 싶다. 그때 전두환 때인가 노탄 때가 하여간 그랬어요. 불국사를 방문하겠다. 그러게 이제 일본 총리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같이 왔는데 가는데 통보가 왔어요. 불국사로. 그럼 이제 불국사에서 그러면 이제 대통령과 일본 총리를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맞이할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를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어떤 연락이 왔는가 하면은 스님들이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까지는 총리와 대통령이 들어가도록 좀 열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는 불국사의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논의가 됐어요. 근데 한 스님이 말이죠. 딱 반기를 들은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고 일본의 총리라고 하지만도 스님들이 들어오는 그까지 어떻게 차를 우리가 허락하느냐. 일주문 밖에서 내리라. 그러고는요.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말입니다. 불국사를 가면서 스님들이 들어가는 그 장소까지 차를 타고 못 갔다니까 일주문 밖에서 내렸어요. 왜냐? 세속인이기 때문에. 이 분명하죠? 자, 이런 그 가람의 배치의 문화가 말이죠. 불교에서는요. 수백 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문화적으로 정착된 거다. 맞죠? 그래서 문화창조기가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문화창조기. 자, 그러면요. 이 대웅전하고 그러면 대웅전은 이제 우리로 보면 뭡니까? 우리 교단으로 보면요. 대각전이죠. 예, 대각전. 대각전이에요.
대웅전과 대각전의 차이가 뭡니까? 이제 웅장은 되고 깨치는 되고, 야,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예. 깨치는 곳이고, 대웅전은 깨치는 곳이고, 공부해가지고, 여기는 웅장한 거고. 자, 서서히 지금 말이죠, 대웅전과 대각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죠. 자, 어떻게 나타나는 거 보면, 대웅전을 보면은요, 완전히 누구 위주로 지어진 집입니까? 대웅전은요. 그렇죠. 모두 참말로 부처님 위주로 말이죠, 지어진 집이 대웅전이에요. 근데 우리 대각전은 어떻습니까? 자, 이것은요, 부처님을 모시는 불단은요, 조그만 하잖아요. 그거 많은 공간이 뭐로 지금 구성되는가 하면 우리 대각전은요, 그렇죠, 사람이 말입니다, 활용하는 공간으로 우리 대각전이 이루어졌죠. 맞죠? 이게 뭔가 하면요, 서서히 말이죠, 우리의 문화도 말이죠, 원불교의 문화. 그러자 이건 왜 그런가 하면, 대웅전은 왜 말이죠, 부처님 위주로 공간이 되는가 하면, 과거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청권시대예요. 청권시대예요. 과거는 청권시대이기 때문에요, 대웅전은 말이다, 부처님 위주로 만드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보세요, 대웅전에 가보면요, 스님들이 절하는 공간 하나밖에 없죠. 몇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대웅전은 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대웅전이 그러냐? 청권시대이기 때문에 부처님 위주의 공간이 대웅전에 지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요, 우리 대각전은 어떻습니까? 인권시대예요, 지금. 이걸 보고 말이죠, 이런 문화적인 안목을 키워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냥 대각전은 대각전인가 보다 이렇게 보면은요, 대각전과 대웅전이 뭐가 달라요? 근데 완전히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요, 항상 문화적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봐야 된다. 자, 그래서요, 구총부 모두 많이 가보셨죠? 저 구총부 안에요, 이쪽 안에, 지금, 이 안에 지금 그 종법실 있고 조실 있고, 또 이렇게 쭉 그 뒤로 가면은 도치원 공간이 있잖아요. 그 지역과 이 지금 대각전, 우리 대각전, 이것이 대종사님 당대 때 지어진 집이죠. 이 집을요,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어요. 이 문광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대 문화유산. 그러면 그것도요, 그냥 가서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가면서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확실하게 지금 알죠. 왜 근대 문화유산으로 됐는가 하면은요, 그 공간에 지어진 모든 건축물들은 말입니다, 건축물들은요,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어요. 혼합되어 있습니다. 백날 다녀도 모른다니까요. 이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 건축과 한국 건축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본 건축이 어떻게 혼합됐냐? 구조실 가보셨죠? 다 바깥에 유리창문이죠. 유리창문 아닙니까? 근데 위에는 기와는 말이죠, 지붕은 기와로 이었죠. 그래서 이게 유리창으로 된 것은 뭔가 하면 일본 건축 방식이에요. 맞죠? 모든 것이 일본 건축은 보면요, 창문을 다 유리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세요, 대각전도 보세요, 다 유리창 아닙니까? 오를 닫고 하는데. 그래서요, 일본 건축과 한국 건축이 말이죠, 그 당시 일제 36년간 문화적으로 이것이 서로 만나가지고 저 공간을 만들어낸 거다 이 말이죠. 저 공간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공간은요, 이 근대 문화유산이에요. 유산 공간이에요. 저것이 유산으로 지정됐다니까요. 그래서요, 저기에 있는 건물들은 우리 마음대로 손 못 댑니다. 공회당도 마찬가지예요. 공회당도 보셔요. 우리는 양철이지만도 말이죠, 삐뚤어진 기둥, 공회당 기둥 보셨어요? 삐뚤어진 기둥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도 문은 모두 뭔가 공회당의 문은 다 유리창이에요. 맞죠? 유리창이다 말이죠. 그래서요, 일본 건축 문화와 한국 건축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말이죠,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다. 정부에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를 했는가 하면요,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손 못 댑니다. 왜냐하면 문광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손을 대야지요. 여 제일 입구에 있는 집이 청하원 아닙니까? 청하원 들어보셨죠? 제일 입구에 있는 그 청하원도 보세요. 완전히 유리창문이에요. 전부 다요. 뺑 돌아가면서요. 그 청하원은 누가 짓는가 하면 구타원 종사님이 지은 것이거든요. 당신 그것을 내려오시면은요, 그걸 쓰시려고 지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말이죠, 그 당시에 지었던 집이기 때문에 근대 무사연으로 그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자, 문화는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대각전과 대웅전이 이런 차이, 인권시대와 청권시대와 인권시대의 차이로 문화적으로 지금 서서히 정착돼 가고 있다 이제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제가 이제 이 문화 정책에서 이제 문제를 제가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교당 이 건축 문제, 그리고 교당을 하나 짓는 데서 설계 대단히 중요하죠.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부장을 할 때요, 제가 이 강의를 왜 하는가 하면요, 우리 교무님들도요, 이 강의를 듣고 조금 이 문화적 안보를 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설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당을 짓는데요. 그래서 제가 문화부장을 할 때에 우리 교단에 건축 관계의 전문가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갖고 1박 2일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교무님들이 말입니다, 교당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요, 설계에서부터 시공, 하여간 그 공사, 감리, 이걸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지금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교당을 하나 지으면 교무님들의 3세업장이 녹아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시는 모양이네. 교도님들인 게.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교무님들이 그렇게 힘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화부장을 하면서 이 힘드는 교무님들의 이 과정들을 기본적인 모범 설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모범적인 설계 하나를요. 우리 교당은 이런 것이다. 이걸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문화적으로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도출을 해서 기본 설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설계를 모델로 해 가지고 모든 교당들이 말이죠, 설계 다시 하지 말고 그대로 짓고 하면 좋겠죠. 제가 문화부장 잘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토론을 시킨 거예요. 토론을 시켰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요, 모델 설계를 만들면은 그것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거를 고정시키면은 문화적인 우를 범한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계속 우리는 이게 시행착오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의 이념과 사상이 건축이라고 하는 그 문화에 서서히 배드는 거예요.
배에 들어갖고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내 가는 것이다. 그러지 모델 설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시해 주면은 인심 먹기에 꼭 가면 좋지만도 말이지. 그거는 문화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설계를 포기했어요, 제가요. 자, 그런데 이거를 잘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지금 그런데 이게 이 지금 기본 설계를 하나 잘 실천하는 데가 있는데 은행 불교 종단 중에서 있는데 예? 아, 예. 아니죠. 그렇죠. 천주교, 교회 이런 것들은요. 이미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문화를 말이죠. 건축 문화를 그렇게 창조해 온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년의 역사,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된데 종파 중에서 말이죠. 불교 종파 중에서 이거를 실시하는 데가 제가 아까 문화부장 할 때 모델 설계 이거 잘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 익산에도 있어요. 댕기면서도 봐도 몰라요, 여러분들. 어디에 있는가 하시면요. 여기서 원대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영등동으로 나가다 보면요. 진각종 절 있죠. 예. 진각종. 절 있죠? 진각종 절 다 보셨죠? 이 진각종은 어디서 생긴가 하면 대구가 본산입니다. 저 대구에서요, 교당 다닐 때요, 이 진각종하고 우리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어요. 대구가 본산이에요. 근데 이 진각종은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양옥으로 짓는데요, 어디를 가나 진각종이 그 모델 케이스를 그대로 갖다가 그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진각종이다.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 교당 중에서 제일 문제가요. 교당 중에서 제일 문제가 뭔가 이게 상징탑이에요. 상징탑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계속 해야 된다니까요. 자, 근데 상징탑이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정토회관, 익산교당, 그 다음에 이제 효도마을 차 타고 가면 이렇게 보면요, 상징탑 해놓은 거 있죠? 그거 누가 있을 때는 저 교정원장 할 때 그거 했어요. 그렇게 해본다 그래서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왜 하라 그랬는가 하면요, 문화부장 때 이걸 하려고 하다가 제가 실패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또 대중 의견을 받아봐라. 제가 그렇게 해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다 안 좋다고 그래요, 지금요, 사람들이요.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럼 안 좋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요. 자, 이게 상기탑 문제인데, 문화가 발전하는 데는요,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이거 완전히 지금 수진결 강좌는 어디 가고 문화 강좌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예. 자, 문화 발전의 3단계. 아까 종교 발전의 3단계는 윤영 교수 제가 얘기했죠. 자, 문화 발전의 3단계가 또 있어요. 자, 첫째 문화 발전의 단계는요, 수직 문화다. 수직 문화 단계. 이거는 뭔가 내림 문화입니다. 내림. 수직이지요. 위의 것을 그대로 받아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딘가 하면 일본이에요. 일본은요, 이 수직 문화가요, 진짜 일본은 발전. 왜냐하면 가업이 잘 이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잘 못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던 거 아들이 안 내면 때려쳐 버려요. 맞죠? 우리나라는 그런다니까요. 근데 일본은요, 한 번 했다 그러면 가업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심수관 들어보셨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서 잡혀간 도공이었거든요. 지금 심수관이 13대 심수관입니다. 그대로 일본은 수직 문화는 멋지게 발전시킨 나라가 일본 문화예요. 그런데 2단계에서는요, 절대로 문화에 꽃이 안 펴요. 수직 문화 단계에서. 자, 그 다음에 제2단계, 문화 발전의 제2단계, 수평 문화 단계. 수평 문화 단계. 횡적 문화 단계.
이건 종적 문화 단계고, 행적 문화 단계. 수평 문화. 행적 문화 단계는 뭐 바깥의 것을 받아들이는. 바깥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정토회관, 익산교당, 아까 지금 그 상징탑 세웠죠? 이거는 우리가 뭘 받아들인 겁니까? 뭘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교회 십자가를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맞죠? 교회 십자가를 받아들이니까는 정토회관하고 익산교당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행적 문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 절대로 문화의 꽃이 안 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혼합 문화예요. 이건요. 혼합 문화예요. 짬뽕 문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혼합 문화 단계, 생적 문화 단계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cultural shocks. 자, 내가 영어를 썼는데 뭔 말입니까? cultural shocks. 문화적 충격. 그래서요, 이 수직 문화에는 이건 전통 문화입니다. 전통 문화에서 바깥에서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전통 문화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 문화와 들어온 문화가 서로가 뭔가 하면 충돌한다 이 말이죠. 충돌할 거 아닙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cultural shocks. 전통 문화와 외부의 바깥의 외래 문화가 서로 말이죠. 충격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수평 문화 단계라고 그러는데 이 단계가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걸 거치지 않으면요 문화가 꽃이 안 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문화가 꽃이 안 피는 것이 뭔가 혼합이라. 그래서 이것저것 그냥 합치 놓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가 지향하는 이념과 사상이 문화적으로 이것이 말이죠 수평 문화 단계에서는 절대적으로 이게 정착이 되질 않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걸 수평 문화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3단계 문화 발전의 제3단계 역수직 문화. 역수직은 뭔 말입니까? 예, 역수직. 다시 수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평 문화, 행적 문화 단계를 거쳐가지고 다시 역수직이라 이 말은요. 이 행적 문화 단계에서 많은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 그 문화적 토대 위에서 역수직. 우리의 본래 것은 무엇이냐? 이걸 찾아내는 거다 이 말이죠.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역수직으로 찾아내는. 그 역수직으로 찾아내는 것이 그 단계, 이 단계에서 뭔가 문화의 꽃이 피는 거예요. 드디어 문화의 꽃이 핀다. 그러면 이 역수직 문화 단계가 뭐로 이어서 되는가 하면 문화 창조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역수직. 자, 우리나라가 지금 하여간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다 지금 서양 사람 됐잖아요. 다 됐어요. 여기 지금 서양 사람 안 된 사람이 2사람 있네요. 저하고 가타님하고 막. 한복 입었잖아요. 자, 서양 사람 다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닮아가다가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의 본래 모습이 뭐냐? 우리가 서양 사람 다 돼갖고 되겠습니까? 우리의 본래 모습이 뭐냐? 여기에 대한 자각이 생기는 거다 이 말이죠. 그 자각이 뭔가 하면요. 자기의 본래의 전통을 다시 찾는 거예요. 자,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 이 시기가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요 역수직 문화 단계로 접어드는데 지금은 역수직 문화 단계예요. 우리나라가요 역수직 문화인데 기점이 언젠가 하면요 2000년이에요. 2000년. 2000년이 말입니다. 수평 문화 단계에서 수직 문화 단계로 접어드는
그 기점이 2000년이었다. 2000년에 제가 뭐 한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요, 부산교구에서 말입니다. 2000년에요. 이 2000년에. 부산교구, 제가 교구장 할 때입니다. 2000년에요. 한 교구에서, 부산교구에서 말입니다. 10,000명을 모아놓은 2000년 부산 대법회. 10,000명을 모았다니까요. 그 한 교구에서 10,000명을 모아놓고 법회를 봤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 역사상 있겠어요? 10,000명을 모아놨다니까요. 그때 슬로건이 뭐냐? 2000년 부산 대법회 슬로건. 새시대, 새천지, 새신앙운동. 자, 이거 멋지죠? 새시대, 새천지, 새신앙운동. 자, 이게 슬로건이었어요. 새시대가 다가온다, 우리에게. 2000년의 새시대가 다가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그러면 새시대가 다가오면 천지도 새천지로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요. 그러면 변하는 그 시대에 원불교는 뭐 됐냐? 새로운 신앙운동을 하자. 멋지죠? 그 새 신앙운동이 뭡니까? 예, 제가 교단 갑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교단 갑시다. 그것이 말입니다. 뭔가 하면요. 이 사람 부처님 불공이에요. 사람 부처님에게 불공하는 거예요. 이게 새 신앙운동이다 이 말이죠. 사람 부처님에게 불공하는 거예요. 새 신앙운동, 새로운 신앙운동. 그래서 우리 교리에서 사람 부처님께 불공하는 교리가 뭡니까? 제가 다 지금 교리 강좌할 때 했잖아요. 처처불상 사사불공인데 구체적으로 우리 사은사요, 삼옥팔조 중에서 사요지요. 예. 사요 실천이 뭔가면요, 사람 부처님에게 불공하는 운동이라니까요. 그래서 새시대, 새천지, 새신앙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사람 부처님에게 불공하기 운동이에요. 자, 제가 이것을 말이죠, 밴드에다가, 경영 밴드에다 올릴 때만 더 서울대학교 지금 나온 사람이 SK에서 상무하고 나온 친구가 말입니다. 제 댓글에다가 사람 부처님의 불공을 했더만 더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대종사님께서는 경영을 경영하신 대도인이시다.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경영을 경영하신 대도인. 자, 경영을 경영하신 대도인. 이게 뭔 말입니까? 장타님, 이게 뭔 말이에요? 경영을 경영하셨다. 대종사님. 부울교당 교도님, 경영을 경영하셨다. 자, 내가 그래서 경영을 경영한 대도이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길래 제가 이렇게 거기다가 또 댓글을 달았어요. 어떻게 댓글을 달았는가 하면요, 경영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죠. 경영은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경영하면은 더 근본적 경영이죠. 맞죠? 그래서 경영을 경영한다 이 말은 경영은 사람이 하고 이 사람을 경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경영하는 것이 가장 경영의 근본이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경영한다 그러죠. 돈 벌기 위해서 경영을 안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경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이 경영이 말입니다. 가장 근본적 경영은 뭔가 하면 사람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경영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사요불공을 잘하는 거다. 맞죠? 사람 부처님에게 불공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말입니다. 지금 모이신 부처님에게 내가 지금 불공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공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경영을 경영한다. 멋지죠? 그래서 제가요, 사요 해석의 새로운 지평을 또 내가 하나 알았구나. 경영을 경영한다. 사람 부처님 불공.
이 문화라는 것이요, 정말로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이 집을 하나 짓는 것도요, 문화적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집을 지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의 어떤 그 이념과 사상을 그 문화에다가 담아내야 된다. 담아.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일체의 국을 다 터셨잖아요. 그래서 일원성 진리가 지향하는 이념과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향하는 이념과 사상을 문화적으로 성화시켜내야 된다. 이 말이죠. 문화적으로 성화시켜내야 된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요. 법등. 법등. 이 법의 등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문화가 뭐라 그랬죠? 제가요 지난번에 출이라 그랬죠. 예. 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안 하더라도 회사 앞에 가면 연말 되면 출이 다 세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원을 따져가면 기독교 출이는 기독교 문화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말이죠, 갖다가 쓰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잖아요. 맞죠? 관등도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의 관등요, 절에만 관등을 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도님들이 살아가는 집에도 관등을 하나씩 켜는 거 안 좋겠습니까? 좋겠죠? 자, 그와 같이 말이죠, 대종사님의 대각, 진리의 대각을 법의 등으로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불의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등을 켤 건가? 어떤 형식의 등을 만들 건가? 이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법등 축제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 의도를 몰라요. 지금요, 교단적으로. 왜 법등 축제를 내가 시작했는가의 의도를 몰라요. 그게 뭔가 문화적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갖고 지금 법등 축제를 한 거면 서울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만나고 코끼리도 만들고 그때 봤죠? 개교절 전에 정부 쭉 해놓은 거 봤죠?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법등 축제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만든 등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만든 등을 우리가 갖다가 사다가 갖다가 전시하고 돈 주고 갖다가 또 갖다 받으라고. 이러면 문화가, 법등이 생기겠습니까? 문화가? 아니죠. 아닌 거를 아닌 줄 알아야 한다니까. 아닌 거를 아닌 줄 모르면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들이고. 왜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교도님들이 말입니다, 대각개교제 되면 등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요, 대각개교제 되면요 등을 하나씩 만들어 보자니까요.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말입니다, 서서히 대종사님의 대각을 불의 문화로 만들어내는 법등의 정형이 나오는 거다, 이 말이죠. 법등의 정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말입니다, 문화 창조기 위해서 해야 될 우리의 소입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